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시골 농가 주변 한 바퀴 산책 동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나무가 은행나무고요. 요 나무가 거의 70년 정도 됐죠. 저희 농가의 앞마당에 있는 은행나무고요. 자, 이제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주변의 경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옆에까지 쭉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다 은행나무들입니다. 진짜로 은행나무 집이죠. 저 멀리 있는 도로에서 차 타고 가을철에 지나가다 보면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숲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 밭을 가꿈으로 인해서 1년 365일 중에서 딱 15일 정도만 좋죠. 나머지는 현재로서는 애물단지 은행나무 밭입니다. 예전에 이 나무들이 심은 지가 한 40년 이상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은행나무에서 나오는 수확이 꽤 괜찮다고 들었어요. 1990년, 2000년 이 정도만 해도 은행알 수매 단가가 키로에 한 2,500원 안짝 바깥쪽, 그래서 농가 수입으로 나쁜 편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수매 단가가 키로에 1,000원도 안 하죠. 그래서 바닥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자, 바닥에 있는 것들이 전부 은행입니다. 지금은 요거를 수확을 해서 수매를 해도 키로당 단가가 1,000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확을 해도 경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최근 한 3년 정도는 그냥 다 수확을 안 하고 버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무 아래에도 은행들이 보이시죠? 엄청 많습니다. 바닥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이 밭을 다른 용도로 지금 바꾸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원치 나무들이 심은 지 오래돼서 뿌리도 깊고 이것을 다른 작물 재배할 수 있는 경작지로 바꾸는 게 엄청 큰 일이어서 쉽사리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여기를 복숭아 밭으로 만들었으면 딱 좋겠는데, 참고로 이곳은 충북 음성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충북 음성이라는 지역이 여러분들이 드시는 과일 중에 그 복숭아 그 햇살에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햇살에 브랜드의 복숭아 재배지인데, 이곳이 다른 지역보다 해발 고도가 높아서 일교차도 크고 그래서 과일 복숭아 당도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말고 여기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복숭아 밭에서 이제 수확한 거를 지인들 통해서 아름아름 팔고 있는데,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해가 지나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2년 전에 여기도 복숭아 재배가 가능한지 한번 볼 요량으로 몇 주 심어봤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요게 심은 지 2년 된 묘목입니다. 꽤 잘 컸네요. 근데 여기는 요 옆에 보이는 저 나무들은 저기 오가피 나무죠.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 밭 경계여서 여기는 지금 햇볕이 좀 잘 들고 은행나무들에 치이는 것도 없어서 잘 자라는데, 나무 사이에다가 몇 주씩 더 심어 본 거는 별로 안 컸어요.
그만큼 큰 노한테 양분을 다 빼앗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 위에 작년에 이제 다른 작물 재배하고 500평 정도의 짜투리 땅이 나온 게 있어서 거기도 올 봄에 복숭아 묘목을 좀 심어 보려고 하는데, 참고로 복숭아 나무는 보통 평균적으로 10평에 한 주 정도 심습니다. 그러면은 500평이면 한 50주 정도 심으면 되겠네요. 올 봄에도 약간의 땀은 좀 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여기도 복숭아가 잘 자랄까 싶어서 작년에 심어본 묘목들이 좀 있죠. 여기도 있고, 저 뒤에도 가운데 보이고, 요 주변 따라서 저 위에 밭으로 좀 심어봤어요. 은행나무가 요쪽에는 비교적 간격이 좀 멀어서 중간에 두 그루 잘라버리고 복숭아 나무를 심었는데, 여기는 한 30주 정도 심었죠. 요거는 작년에 심은 묘목입니다. 첫 해에 거름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몰라서 작년에 거름을 하나도 안 줬어요. 그랬더니 살기는 잘 살았는데 별로 안 컸네요. 올해는 거름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도 있고, 요 아랫밭으로 요렇게 심었어요. 저 앞에 보이는 은행나무도 두 줄을 좀 비웠어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어찌나 은행나무를 사랑하시는지 비면 안 된다 하셔서 가지만 좀 비고 말았는데, 복숭아를 제대로 수확을 하려면 어쨌든 여기 있는 짜투리 땅도 한번 정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농촌 생활이라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즘 그 정치 상황도 좀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얘기를 많이 하죠. 좀 뜬금없습니다만. 근데 그 자유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개인이 자유로우려면 어떤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보장되는 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자신한테 주어진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시간에서 자유로우려면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농촌의 그 농업 생산성은 모든 산업 중에 제일 낮은 쪽에 속하죠. 한 사람의 노동력이 투여됐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생산성이 제일 떨어지는 산업이 농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업을 해서 충분한 경제적인 만족을 얻으려면 규모가 커지든지, 아니면 생산성, 즉 생산 투입 비용에 비해서 소득이 엄청 많이 나는 특수 작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각종 매체들에서 귀농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높은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회생활에서도 어느 한 자리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려면 보통 한 5년에서 7년 지나가야 과장 내지는 차장 이상의 직급을 달고 생활이 안정이 되듯이, 농촌 생활도
하나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5년에서 7년의 투자 기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경제적인 비용 투자도 있어야 하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자연 환경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이 자연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한다면 귀농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농업에서 생산성을 배제하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을 때 농촌 생활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도 좋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소란스럽지 않게 자연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경제적인 자유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귀농은 육체적으로 그만큼 괴로울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이제 집 뒤에는 둘러봤고, 앞쪽을 좀 볼까요? 저 앞쪽에가 하천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하천에서 그 검은색 타이어 튜브 타고 놀기도 했었는데, 아주 옛날이죠. 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볼까요? 그때는 허리 정도 높이까지는 물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비가 좀 덜 와서 그런지 물이 수량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제 어렸을 때보다 이 하천 계량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많이 넓어졌습니다. 깔끔해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해서 수량이 전체적으로는 수위가 낮아진 측면도 있겠죠. 볼까요? 네, 역시나 물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 정도 흐르고 있네요. 근데 요즘에는 물에 들어가서 논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죠. 수질에 대한 염려도 있고, 사실 예전에 비해서 그 위생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하천에 들어가서 노는 어린이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쪽 도로 끝까지 해서 모두 다 은행나무 밭인데, 여기가 한 8,000평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평평한 농지를 지금은 그냥 버려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곳 말고도 제 주변의 농지를 쭉 둘러보면 경작하지 않고 버려진 땅들이 참 많아요. 그게 생산성도 문제지만 그 땅을 경작할 만한 인력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없거든요. 저희 요 농가 주변에도 마을을 보면 저 끝에 위쪽으로 다 약 100호 정도, 저 아래쪽으로 한 50호 정도, 50호보다 좀 많아 보입니다. 되는데, 제일 젊은 사람들이 60대예요. 50대 이하는 양쪽 마을 두 마을 다 합해도 10손가락 꼽습니다. 없어요, 젊은 사람이. 40대 이하는 아예 없고요. 50대가 한 서너 명 정도 있나?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농업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나마 복숭아 재배 농가만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시골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조차도 한 해, 두 해 하다 보면 이 농업에 종사하는 게 힘들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다 공장 근로자로 가고 농촌 근로자로다가 일하러는 안 오죠. 이래저래 대한민국의 농촌은
좀 상황이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집 뒷밭입니다. 역시 은행나무죠. 자, 오늘은 집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달 뒤면 여기 새싹 나고 하면 일단 생기가 돌아서 많이 이제 활기가 돌고 뭐 이제 새나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보고 새소리 들으면 많이 이제 분위기는 좋아질 텐데, 겨울 분위기는 역시 이리저리 둘러봐도 춥네요. 역시 겨울은 겨울입니다. 자, 집 주변 둘러보기 요거 동영상은 오늘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